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영감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부터 인류는 영원한 젊음의 샘,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꿈은 시대를 넘어 현대과학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즉 건강 수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손에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노화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어떤 열쇠들을 찾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에게서 출발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노인 건강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려 180개가 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들을 만나 그들의 시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든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기찬 어르신, 90의 연세에도 청년 같은 에너지를 뽐내는 어르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60으로 보기도 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한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도 길을 걸을 때 누가 나를 추월하면 기분이 안 좋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 비결은 사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늘 말해요. 시간 나면 무조건 걸어라. 운동해라. 늙어보니 알겠어. 많이 움직여야 해. 그리고 또 하나, 평생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껏 웃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사는 것. 이처럼 좋은 생활 습관이 노년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화의 근본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생명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벌거숭이두더지지입니다. 몸길이 8cm 남짓, 땅속에서 무리지어 사는 이 작은 동물은 보통의 쥐보다 수명이 무려 10배 이상 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왜 어떤 생명은 빨리 늙고 어떤 생명은 이토록 느리게 늙어갈까요? 벌거숭이두더지지의 비밀은 느림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 대사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생식 주기도 깁니다. 즉, 에너지를 아끼고 천천히 살아가는 생명체가 더 오래 산다는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연계에는 이처럼 노화의 시계가 유독 느리게 흐르는 생명체들이 더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나이가 들어도 생식 능력을 잃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세포 재생이 활발합니다. 250살 넘게 사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은 아주 느린 심장 박동과 강력한 면역력, 그리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포유류 중 가장 오래 사는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도 암이나 노화 관련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400년 가까이 살며 1년에 단 1cm씩 자라는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벌거숭이두더지지의 뇌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쥐들은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를 겪지만 이 동물에게는 그런 질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그 비밀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에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미세아교세포는 뇌 속의 청소부입니다. 손상된 뇌세포나 감염원을 제거하고 신경회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세포는 노화에 매우 취약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연구팀은 벌거숭 이두더지쥐의 미세아교세포가 노화에 저항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고 그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을 밝혀낸다면 인간의 뇌세포 기능을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획기적인 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벌거숭 이두더지쥐의 노화 저항성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늙고 병든 세포, 즉 노화세포가 몸에 쌓이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벌거숭 이두더지쥐는 노화세포가 생겨나면 스스로 죽어 사라지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노화를 막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노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한 연구팀은 인위적으로 노화세포를 만들어 그 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상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분열을 멈추는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포가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마치 좀비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노화시키기 때문에 좀비 세포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 좀비 세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노화세포로 바꿔 암의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상처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나이가 들면서 장기의 구조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이 나쁜 좀비 세포들이 제거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쌓인 좀비 세포들은 장기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쥐에게 노화세포를 주입했더니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수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나쁜 좀비 세포들만 골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놀리틱스로 노화세포를 찾아내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는 세노몰픽스로 노화세포 자체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뿜는 나쁜 물질들의 분비를 막아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어떤 세포가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좀비이고 어떤 세포가 해로운 나쁜 좀비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에 있는 어떤 종류의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오히려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고 또 다른 종류를 제거하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단일세포 분석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세포들을 덩어리째 관찰했다면 이 기술은 세포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그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나쁜 노화세포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고 그들만을 표적으로 삼는 정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가 아닌 화학자들도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세포에만 달라붙어 색깔을 내는 형광 프로브라는 물질을 개발합니다. 살아있는 몸속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세포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인 셈입니다. 최근 한 화학 연구팀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상세포와 노화세포를 색깔로 구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젊은 세포는 염색되지 않고
늙은 세포만 빨간색이나 녹색으로 빛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나쁜 노화세포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하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은 암 치료 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암은 단 1%의 세포라도 남아있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완전한 박멸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다릅니다. 나쁜 노화세포를 90%만 제거해도 우리 몸은 엄청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연구가 암 연구보다 더 희망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노화 연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노화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혈관을 이어 혈액을 교환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늙은 쥐의 피를 수혈받은 젊은 쥐의 몸에서 급격한 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쥐의 혈액 속에 있던 노화 유발 인자가 젊은 쥐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세포와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좀비 세포가 내뿜는 나쁜 분비물, 즉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 때문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지금 환경이 매우 나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건강한 세포들마저 스스로 좀비 세포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반대로 약물을 이용해 늙은 쥐의 노화세포를 먼저 제거한 뒤 혈액을 교환하자 젊은 쥐에게서 노화전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활력을 되찾는 해춘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혈액 속에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노화 방지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혈액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 쥐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항노화 운동인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을 늙은 쥐에게 주입하자 놀랍게도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 근육량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감소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과학자들은 혈액 속에서 근감소증을 치료할 새로운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운동을 하기 힘든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질병이나 나쁜 인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는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혈액을 거래하거나 주입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목표는 혈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한 인자만을 분리하여 안전한 약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의 뒤에는 수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특히 쥐는 인간과 유전자의 80%가 동일하고 수명이 2에서 3년으로 짧아 노화 연구의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연구자들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키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 반려견 역시 노화 연구에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반려견은 우리와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비슷한 질병을 앓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갑니다. 특히 몸집이 큰 개일수록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성장을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만 마리의 반려견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에는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섬의 흑속 미생물에서 발견된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본래 장기 이식 환자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었지만 세포의 성장과 노화를 촉진하는 엠토르라는 물질의 활성을 줄여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노화 연구의 총알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7세 이상의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라파마이신의 노화 지연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파마이신과 엠토르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성의 난소입니다. 난소는 뇌나 심장보다 훨씬 이른 30대 중반부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입니다. 난소의 노화는 단순히 생식 능력의 저하를 넘어 여성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완경이 늦게 오는 여성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으며, 의학적인 이유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 수명이 짧아지고 노화 관련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세계적인 노화 연구자는 난소 노화 과정에서 엠토르 신호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엠토르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 즉 라파마이신을 통해 난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현재 35세에서 45세 여성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난소 노화 방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항노화 약물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라파마이신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메트포르민 역시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수명이 짧지만,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오히려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트포르민이 원숭이의 노화를 늦추고 특히 뇌의 노화 속도를 6년이나 늦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메트포르민과 라파마이신 외에도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DNA 복구를 돕는 NAD 플러스 전구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세놀리틱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기전을 가진 항노화 약물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노화 연구의 정점에는 아마도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2012년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박사는 다 자란 성체세포에 단 4개의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여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배아줄 기세포와 같은 상태, 즉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늙은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야말로 생명과학의 혁명이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야마나카 인자를 활용해 노화로 손상된 늙은 쥐의 시신경을 재생시켜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노화된 조직과 기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역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오랜 꿈, 불로장생은 더 이상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세포의 비밀을 파헤치고 노화의 시계를 조절하며 마침내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연구가 안전하고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광주의 어르신들이 몸소 보여준 삶의 지혜야말로 첨단 과학이 도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불로초를 가꾸어 보는 것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영감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부터 인류는 영원한 젊음의 샘,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꿈은 시대를 넘어 현대과학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즉 건강 수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손에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노화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어떤 열쇠들을 찾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에게서 출발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노인 건강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려 180개가 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들을 만나 그들의 시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든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기찬 어르신, 90의 연세에도 청년 같은 에너지를 뽐내는 어르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60으로 보기도 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한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도 길을 걸을 때 누가 나를 추월하면 기분이 안 좋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 비결은 사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늘 말해요. 시간 나면 무조건 걸어라. 운동해라. 늙어보니 알겠어. 많이 움직여야 해. 그리고 또 하나, 평생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껏 웃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사는 것. 이처럼 좋은 생활 습관이 노년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화의 근본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생명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벌거숭이두더지지입니다. 몸길이 8cm 남짓, 땅속에서 무리지어 사는 이 작은 동물은 보통의 쥐보다 수명이 무려 10배 이상 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왜 어떤 생명은 빨리 늙고 어떤 생명은 이토록 느리게 늙어갈까요? 벌거숭이두더지지의 비밀은 느림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 대사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생식 주기도 깁니다. 즉, 에너지를 아끼고 천천히 살아가는 생명체가 더 오래 산다는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연계에는 이처럼 노화의 시계가 유독 느리게 흐르는 생명체들이 더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나이가 들어도 생식 능력을 잃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세포 재생이 활발합니다. 250살 넘게 사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은 아주 느린 심장 박동과 강력한 면역력, 그리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포유류 중 가장 오래 사는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도 암이나 노화 관련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400년 가까이 살며 1년에 단 1cm씩 자라는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벌거숭이두더지지의 뇌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쥐들은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를 겪지만 이 동물에게는 그런 질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그 비밀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에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미세아교세포는 뇌 속의 청소부입니다.
손상된 뇌세포나 감염원을 제거하고 신경회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세포는 노화에 매우 취약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연구팀은 벌거숭 이두더지지의 미세아 교세포가 노화에 저항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고 그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을 밝혀낸다면 인간의 뇌세포 기능을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획기적인 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벌거숭 이두더지지의 노화 저항성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늙고 병든 세포, 즉 노화세포가 몸에 쌓이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벌거숭 이두더지지는 노화세포가 생겨나면 스스로 죽어 사라지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노화를 막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노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한 연구팀은 인위적으로 노화세포를 만들어 그 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상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분열을 멈추는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포가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마치 좀비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노화시키기 때문에 좀비 세포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 좀비 세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노화세포로 바꿔 암의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상처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나이가 들면서 장기의 구조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이 나쁜 좀비 세포들이 제거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쌓인 좀비 세포들은 장기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쥐에게 노화세포를 주입했더니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수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나쁜 좀비 세포들만 골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놀리틱스로 노화세포를 찾아내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는 세노몰픽스로 노화세포 자체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뿜는 나쁜 물질들의 분비를 막아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어떤 세포가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좀비이고 어떤 세포가 해로운 나쁜 좀비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에 있는 어떤 종류의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오히려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고 또 다른 종류를 제거하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단일세포 분석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세포들을 덩어리째 관찰했다면 이 기술은 세포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그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나쁜 노화세포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고 그들만을 표적으로 삼는 정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가 아닌 화학자들도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세포에만 달라붙어 색깔을 내는 형광 프로브라는 물질을 개발합니다. 살아있는 몸 속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세포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인 셈입니다. 최근 한 화학 연구팀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상세포와 노화세포를 색깔로 구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젊은 세포는 염색되지 않고 늙은 세포만 빨간색이나 녹색으로 빛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나쁜 노화세포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하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은 암 치료 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암은 단 1%의 세포라도 남아있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완전한 박멸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다릅니다. 나쁜 노화세포를 90%만 제거해도 우리 몸은 엄청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연구가 암 연구보다 더 희망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노화 연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노화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혈관을 이어 혈액을 교환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늙은 쥐의 피를 수혈받은 젊은 쥐의 몸에서 급격한 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쥐의 혈액 속에 있던 노화 유발 인자가 젊은 쥐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세포와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좀비 세포가 내뿜는 나쁜 분비물, 즉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 때문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지금 환경이 매우 나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건강한 세포들마저 스스로 좀비 세포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반대로 약물을 이용해 늙은 쥐의 노화세포를 먼저 제거한 뒤 혈액을 교환하자 젊은 쥐에게서 노화전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활력을 되찾는 해춘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혈액 속에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노화 방지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혈액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 쥐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항노화 운동인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을 늙은 쥐에게 주입하자 놀랍게도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 근육량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감소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과학자들은 혈액 속에서 근감소증을 치료할 새로운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운동을 하기 힘든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질병이나 나쁜 인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는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혈액을 거래하거나 주입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목표는 혈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한 인자만을 분리하여 안전한 약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의 뒤에는 수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특히 쥐는 인간과 유전자의 80%가 동일하고 수명이 2에서 3년으로 짧아 노화 연구의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연구자들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키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 반려견 역시 노화 연구에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반려견은 우리와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비슷한 질병을 앓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갑니다. 특히 몸집이 큰 개일수록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성장을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만 마리의 반려견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에는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섬의 흙속 미생물에서 발견된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본래 장기 이식 환자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었지만 세포의 성장과 노화를 촉진하는 엠토르라는 물질의 활성을 줄여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노화 연구의 총알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7세 이상의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라파마이신의 노화 지연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파마이신과 엠토르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성의 난소입니다. 난소는 뇌나 심장보다 훨씬 이른 30대 중반부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입니다. 난소의 노화는 단순히 생식 능력의 저하를 넘어 여성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완경이 늦게 오는 여성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으며 의학적인 이유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 수명이 짧아지고 노화 관련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세계적인 노화 연구자는 난소 노화 과정에서 엠토르 신호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엠토르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 즉 라파마이신을 통해 난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현재 35세에서 45세 여성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난소 노화 방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항노화 약물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라파마이신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메트포르민 역시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수명이 짧지만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오히려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트포르민이 원숭이의 노화를 늦추고 특히 뇌의 노화 속도를 6년이나 늦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메트포르민과 라파마이신 외에도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DNA 복구를 돕는 NAD 플러스 전구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세놀리틱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기전을 가진 항노화 약물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노화 연구의 정점에는 아마도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2012년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박사는 다 자란 성체세포에 단 4개의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여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배아줄 기세포와 같은 상태, 즉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늙은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야말로 생명과학의 혁명이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야마나카 인자를 활용해 노화로 손상된 늙은 쥐의 시신경을 재생시켜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노화된 조직과 기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영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오랜 꿈, 불로장생은 더 이상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세포의 비밀을 파헤치고 노화의 시계를 조절하며 마침내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연구가 안전하고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광주의 어르신들이 몸소 보여준 삶의 지혜야말로 첨단 과학이 도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불로초를 가꾸어 보는 것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영감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부터 인류는 영원한 젊음의 샘,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꿈은 시대를 넘어 현대과학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즉 건강 수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손에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노화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어떤 열쇠들을 찾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에게서 출발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노인 건강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려 180개가 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들을 만나 그들의 시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든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기찬 어르신, 92의 연세에도 청년 같은 에너지를 뽐내는 어르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60으로 보기도 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한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도 길을 걸을 때 누가 나를 추월하면 기분이 안 좋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 비결은 사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늘 말해요. 시간 나면 무조건 걸어라. 운동해라. 늙어보니 알겠어. 많이 움직여야 해. 그리고 또 하나, 평생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껏 웃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사는 것. 이처럼 좋은 생활 습관이 노년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화의 근본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생명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벌거숭이두더지지입니다. 몸길이 8cm 남짓, 땅속에서 무리지어 사는 이 작은 동물은 보통의 쥐보다 수명이 무려 10배 이상 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왜 어떤 생명은 빨리 늙고 어떤 생명은 이토록 느리게 늙어갈까요? 벌거숭이두더지지의 비밀은 느림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 대사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생식 주기도 깁니다. 즉, 에너지를 아끼고 천천히 살아가는 생명체가 더 오래 산다는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연계에는 이처럼 노화의 시계가 유독 느리게 흐르는 생명체들이 더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나이가 들어도 생식 능력을 잃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세포 재생이 활발합니다. 250살 넘게 사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은 아주 느린 심장 박동과 강력한 면역력, 그리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포유류 중 가장 오래 사는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도 암이나 노화 관련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400년 가까이 살며 1년에 단 1cm씩 자라는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벌거숭이두더지지의 뇌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쥐들은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를 겪지만 이 동물에게는 그런 질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그 비밀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에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미세아교세포는 뇌 속의 청소부입니다. 손상된 뇌세포나 감염원을 제거하고 신경회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세포는 노화에 매우 취약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연구팀은 벌거숭 이두더지지의 미세아 교세포가 노화에 저항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고 그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을 밝혀낸다면 인간의 뇌세포 기능을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획기적인 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벌거숭 이두더지지의 노화 저항성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늙고 병든 세포, 즉 노화세포가 몸에 쌓이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벌거숭 이두더지지는 노화세포가 생겨나면 스스로 죽어 사라지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노화를 막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노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한 연구팀은 인위적으로 노화세포를 만들어 그 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상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분열을 멈추는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포가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마치 좀비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노화시키기 때문에 좀비 세포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 좀비 세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노화세포로 바꿔 암의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상처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나이가 들면서 장기의 구조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이 나쁜 좀비 세포들이 제거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쌓인 좀비 세포들은 장기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쥐에게 노화세포를 주입했더니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수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나쁜 좀비 세포들만 골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놀리틱스로 노화세포를 찾아내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는 세노몰픽스로 노화세포 자체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뿜는 나쁜 물질들의 분비를 막아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어떤 세포가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좀비이고 어떤 세포가 해로운 나쁜 좀비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에 있는 어떤 종류의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오히려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고 또 다른 종류를 제거하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단일세포 분석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세포들을 덩어리째 관찰했다면 이 기술은 세포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그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나쁜 노화세포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고 그들만을 표적으로 삼는 정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가 아닌 화학자들도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세포에만 달라붙어 색깔을 내는 형광 프로브라는 물질을 개발합니다. 살아있는 몸속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세포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인 셈입니다. 최근 한 화학 연구팀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상세포와 노화세포를 색깔로 구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젊은 세포는 염색되지 않고 늙은 세포만 빨간색이나 녹색으로 빛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나쁜 노화세포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하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은 암 치료 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암은 단 1%의 세포라도 남아있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완전한 박멸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다릅니다. 나쁜 노화세포를 90%만 제거해도
우리 몸은 엄청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연구가 암 연구보다 더 희망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노화 연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노화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혈관을 이어 혈액을 교환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늙은 쥐의 피를 수혈받은 젊은 쥐의 몸에서 급격한 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쥐의 혈액 속에 있던 노화 유발 인자가 젊은 쥐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세포와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좀비 세포가 내뿜는 나쁜 분비물, 즉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 때문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지금 환경이 매우 나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건강한 세포들마저 스스로 좀비 세포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반대로 약물을 이용해 늙은 쥐의 노화 세포를 먼저 제거한 뒤 혈액을 교환하자 젊은 쥐에게서 노화 전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활력을 되찾는 해춘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혈액 속에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노화 방지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혈액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 쥐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항노화 운동인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을 늙은 쥐에게 주입하자 놀랍게도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 근육량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감소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과학자들은 혈액 속에서 근감소증을 치료할 새로운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운동을 하기 힘든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질병이나 나쁜 인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는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혈액을 거래하거나 주입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목표는 혈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한 인자만을 분리하여 안전한 약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의 뒤에는 수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특히 쥐는 인간과 유전자의 80%가 동일하고 수명이 2에서 3년으로 짧아 노화 연구의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연구자들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키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 반려견 역시 노화 연구에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반려견은 우리와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비슷한 질병을 앓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갑니다. 특히 몸집이 큰 개일수록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성장을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만 마리의 반려견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에는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섬의 흙속 미생물에서 발견된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본래 장기 이식 환자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었지만 세포의 성장과 노화를 촉진하는 엠토르라는 물질의 활성을 줄여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노화 연구의 총알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7세 이상의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라파마이신의 노화 지연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파마이신과 엠토르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성의 난소입니다. 난소는 뇌나 심장보다 훨씬 이른
30대 중반부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입니다. 난소의 노화는 단순히 생식 능력의 저하를 넘어 여성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완경이 늦게 오는 여성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으며, 의학적인 이유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 수명이 짧아지고 노화 관련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세계적인 노화 연구자는 난소 노화 과정에서 엠토르 신호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엠토르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 즉 라파마이신을 통해 난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현재 35세에서 45세 여성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난소 노화 방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항노화 약물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라파마이신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메트포르민 역시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수명이 짧지만,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오히려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트포르민이 원숭이의 노화를 늦추고 특히 뇌의 노화 속도를 6년이나 늦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메트포르민과 라파마이신 외에도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DNA 복구를 돕는 NAD 플러스 전구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세놀리틱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기전을 가진 항노화 약물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노화 연구의 정점에는 아마도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2012년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박사는 다 자란 성체세포에 단 4개의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여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배아줄 기세포와 같은 상태, 즉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늙은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야말로 생명과학의 혁명이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야마나카 인자를 활용해 노화로 손상된 늙은 쥐의 시신경을 재생시켜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노화된 조직과 기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역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오랜 꿈, 불로장생은 더 이상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세포의 비밀을 파헤치고 노화의 시계를 조절하며 마침내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연구가 안전하고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광주의 어르신들이 몸소 보여준 삶의 지혜야말로 첨단 과학이 도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불로초를 가꾸어 보는 것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영감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태초부터 인류는 영원한 젊음의 샘,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꿈은 시대를 넘어 현대과학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즉 건강 수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손에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노화라는 거대